나는 오늘 내 아이 낳을 남자를 고를 거야. 날 이기면 원하는 거 뭐든 해주지. 난 엉덩이가 엄청 이쁘거든. 탐나지 않아? 누가 내 아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 직접 시험해 보겠어. 뭐라고? 우리를 장난감 취급한다고? 당신 지금 대한민국 특전사를 모욕한 겁니까? 촌스러운 시골 총각. 내가 대표라면 나랑 싸워봐. 내 진짜 값어치를 보여줘. 좋습니다. 오늘 한국군의 자존심으로 답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잔잔한 울림이 와닿았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정영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서로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조용히 시작될지도 몰라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구보 소리와 함께 새벽 5시가 시작됩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에 위치한 특전사 부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김승우 중사는 다른 부대원들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고 세면을 마친 뒤 운동장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승우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승우는 키 178cm에 체중 75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28살 군인이었습니다. 각진 턱선과 깊은 눈매, 그리고 언제나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는 승우를 동료들은 강철 심장이라고 불렀죠. 이 별명은 단순히 승우의 강인한 체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혹독한 훈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동료들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별명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새벽 구보는 승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부대 전체가 함께 뛰는 5km 코스를 완주하는 동안 승우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가구점 문을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실 시간이겠죠. 혼자서 무거운 가구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승우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져 갔어요. 빨리 전역해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함께 가구점을 꾸려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승우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오늘도 승우는 5km 구보를 마친 뒤 별도의 체력 단련을 이어갔습니다.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턱걸이 50개까지 완료한 후에야 아침 식사를 위해 급식소로 향했죠. 동료들은 승우의 이런 모습을 보며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같은 분대원인 박민수 상병과 이준혁 일병은 승우를 형님처럼 따랐어요. 승우 형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습니다. 승우는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가 특전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리고 나는 전역 후에 어머니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 그때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겠어. 승우의 진솔한 대답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의 효심과 성실함은 부대 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전술 훈련부터 시작해서 사격 훈련, 격투술, 그리고 각종 특수 작전 시뮬레이션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은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승우는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 훈련에서 승우의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어요. 태권도 3단과 유도 2단, 그리고 특전사에서 배운 다양한 격투 기술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승우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교관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승우가 격투 훈련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결정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령 교관은 늘 승우를 예로 들며 다른 부대원들에게 교육했죠. 김승우 중사를 보라. 저것이 진짜 특전사의 모습이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중요한 거야. 점심시간이 되면 승우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저녁 후의 계획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승우는 항상 어머니와 가구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 정말 고생이 많으셔. 빨리 전역해서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 승우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어요. 그런 확실한 목표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훈련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특수작전 시뮬레이션에서 승우는 항상 팀장 역할을 맡았어요. 냉정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동료들을 이끌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동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승우의 모습은 모든 이의 신뢰를 받았죠. 승우 형님과 함께라면 어떤 작전이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승우의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시간이었죠. 승우의 어머니 김영숙 씨는 혼자서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며 아들의 저녁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승우의 아버지는 승우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모자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집 번호를 누르는 승우의 손은 항상 조금씩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혹시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셨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승우야, 오늘 훈련은 어땠니?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힘들지는 않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지? 승우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훈련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부대 음식도 맛있고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가구점 일은 많이 힘드시죠?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지만 승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가구들을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요. 우리 승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안전하게만 지내라. 어머니는 우리 승우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단다.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승우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역하면 정말 멋진 가구점 만들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동네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품질 좋은 가구들만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로 만들 거예요. 승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승우가 하는 일이면 뭐든 잘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면 승우는 항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어머니 잘 모시고 있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전역하면 정말 효자가 되겠습니다. 승우의 이런 다짐은 하늘의 아버지에게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승우에게는 특별한 야망이나 거창한 포부는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저녁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승우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승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참가 명령이 떨어진 것은 바로 그런 평범한 일상 중의 하나인 목요일 오후였거든요. 목요일 오후 김소령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을 지은 김소령 앞에 특전사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어요. 승우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차렷 자세로 서서 소령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부대는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김소령의 첫마디에 훈련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우리 대한민국 특전사의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모든 부대원은 최선을 다해 조국의 명예를 지켜라. 부대원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어요. 한미 합동 훈련이라니 평소 꿈꿔왔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승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특전사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단순히 개인의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새벽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난 승우는 특별히 신경 써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군복은 완벽하게 다림질하고 군화는 거울처럼 닦아서 신었어요. 오늘만큼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미군들 앞에 서고 싶었거든요. 다른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합동 훈련장에 도착한 순간 승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각종 최신 훈련 장비들과 헬기,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었어요. 탄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실전 경험의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장비들 좀 보세요. 우리가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네요. 하지만 승우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해서 실력까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한 명의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늘씬한 체격에 금발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30대 초반의 여군 장교였어요. 군복 위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승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미군 부대의 일원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군이 입을 열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특전사 여러분.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그 여군의 이름은 앨리스였습니다. 저는 이번 합동훈련을 지휘할 앨리스 중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인사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앨리스의 다음 말은 모든 한국 특전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앨리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이 낳을 남자를 고를 생각이거든요. 훈련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이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앨리스는 한국 특전사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더욱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 중에 누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어요. 물론 단순한 외모나 몸매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앨리스의 말에 미군 부대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된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승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합동훈련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한국 특전사를 모독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라 참고 견뎌야 했어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앨리스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제 말이 이상했나요? 저는 아주 진지해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찾는 건 여성으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앨리스의 오만한 태도에 한국 특전사들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특전사들을 한 명씩 훑어보더니 승우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기 있는 당신이 눈에 띄네요. 승우를 가리키며 앨리스가 말했어요. 가장 촌스럽고 순박해 보이는 당신이 이 부대의 대표인 것 같은데 혹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승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촌스럽고 순박하다고요? 승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욱이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군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치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앨리스는 승우의 반응을 보며 더욱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시요? 천만에요. 저는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승우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어요. 키도 그럭저럭이고 체격도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아직 애기 같아요. 진짜 남자의 포스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미군 부대원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우의 동료들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와 준혁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었고 다른 부대원들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승우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죠. 승우가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 말처럼 촌스럽고 순박한 남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승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로운 검처럼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앨리스도 승우의 변화를 느꼈는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원래의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오, 그럼 정말 재미있겠네요. 한국의 특전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몸소 체험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승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한국 특전사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조국의 위상이 걸린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승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오만한 미군 중위를 굴복시켜서 한국 특전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훈련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앨리스와 승우의 대결이 확정되자 양측 군인들이 둘러섰어요. 미군 부대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앨리스를 응원했고 한국 특전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김소령이 나서서 대결 규칙을 정했어요. 1대1 근접 전투, 항복하거나 행동 불능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링 위에 올라선 승우와 앨리스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앨리스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승우를 훑어봤어요. 정말 귀엽네요. 마치 순진한 시골 총각 같아요. 혹시 여자랑 싸워본 적 있어요? 앨리스의 도발에 승우는 묵묵히 파이팅 포즈를 취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였죠. 시작. 김소령의 신호와 함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앨리스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어요. 빠른 잽으로 승우의 얼굴을 노렸지만 승우는 가볍게 몸을 비켜 피했습니다. 이어서 승우가 반격에 나섰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날린 승우의 직권이 앨리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앨리스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킥을 시도했어요. 높게 올라간 하이킥이 승우의 머리를 향했지만 승우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고 동시에 앨리스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앨리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승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앨리스의 몸을 돌려 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죠. 앨리스가 매트에 떨어지자 관중석의 한국 특전사들이 좋아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닥에서 재빨리 몸을 굴려 일어나며 승우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로우킥이 승우의 종아리를 강타했어요. 승우가 잠시 비틀거렸지만 금세 자세를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된 눈빛으로 앨리스를 바라봤죠. 생각보다 하네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앨리스가 승부욕을 불태우며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잽, 훅, 어퍼컷이 쉴 새 없이 승우를 향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특전사에서 단련된 반사신경과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승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날린 몸통 펀치가 앨리스의 복부를 강타했어요. 앨리스가 뒤로 밀려나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어서 승우가 태권도 앞차기를 시도했어요. 강력한 킥이 앨리스의 가슴팍을 향했지만 앨리스는 간신히 양팔로 막아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네요. 앨리스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예상외로 승우의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달려들었어요. 무에타이 스타일의 니킥과 엘보우를 섞어가며 공격했습니다. 승우는 점점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앨리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한 승우는 완벽한 카운터 어택을 준비했습니다. 앨리스가 하이킥을 시도하는 순간 승우가 몸을 낮춰 다리를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렸어요. 앨리스가 공중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안 돼. 앨리스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승우가 앨리스를 매트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력한 충격에 앨리스가 아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관중석의 한국 특전사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승우 형님 최고. 하지만 승우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앨리스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는 의지였죠. 앨리스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승우를 노려봤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지만 숨이 가빠서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승우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어요. 체력, 기술, 경험 모든 면에서 앨리스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거의 결정난 것 같았어요. 승우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정권으로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야, 내 배. 갑자기 앨리스가 복부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앨리스가 바닥에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승우는 깜짝 놀라 공격을 멈췄어요. 괜찮습니까? 선량한 승우는 상대방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됐거든요. 링 밖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내상이라도 입은 건 아닐까? 김소령도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승우 씨, 도와주세요. 앨리스가 약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정말 사실적이었어요. 승우는 망설임 없이 앨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의무병을 부를까요? 착한 승우는 적이라도 다치면 도와주는 성격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앨리스의 눈빛이 번개처럼 변했어요. 고통스러워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바보 같은 한국 남자. 앨리스가 승우의 턱을 향해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어요. 승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앨리스의 주먹이 승우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어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승우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비틀거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다니. 승우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분노와 배신감이었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려 했는데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우는 그대로 매트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예. 앨리스가 승리의 포즈를 취하며 외쳤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순진해서 좋네요. 여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미군 부대원들이 앨리스의 승리를 축하하며 환호성을 올렸어요. 앨리스, 앨리스, 앨리스. 반대편에서는 한국 특전사들이 패배의 굴욕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비겁한 방법으로 이기고서 뭐가 좋다고 저래요? 준혁도 분노에 떨었습니다. 승우 형님이 너무 착해서 당한 거예요. 김소령이 의무병을 불러 승우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뇌진탕 증세가 있었어요. 승우는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앨리스는 승우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 보세요. 한국의 최정예 특전사라는 게 고작 이 수준이에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승우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함께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졌습니까? 승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 여자가 너무 비겁하게 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조국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앨리스의 비열한 승리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첫 대결에서 패배했고 미군들의 조롱을 감수해야 했어요. 승우는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승우의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패배의 충격으로 승우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앨리스의 비웃는 얼굴과 미안해요. 바보 같은 한국 남자.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한 번도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던 승우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순진함 때문에 조국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훈련에 집중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수행하던 사격 훈련에서도 실수를 연발했고 체력 단련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승우는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승우 형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 여자가 비겁하게 이긴 거잖아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절대 진리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 실전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말이야. 설상가상으로 앨리스는 승우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어머, 우리 순진한 한국 특전사님이시네요. 앨리스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정말 귀여웠어요. 여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주변의 미군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촌스러운 남자는 촌스러운 수준밖에 안 되는군요. 앨리스의 말에 승우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훈련 중에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실전에서 그런 식으로 당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앨리스의 조롱 섞인 충고에 승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굴욕에 승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소 강철 같던 정신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밝은 척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승우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승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패배의 충격에 빠져있던 승우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거든요. 그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의 말이에요. 목요일 저녁, 승우는 홀로 훈련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나온 길이었어요. 한적한 훈련장 뒤편으로 걸어가던 중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비밀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본 승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앨리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앨리스 혼자가 아니라 한 남성과 함께 있었어요. 그 남성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군복을 보니 미군 교환 장교인 것 같았어요. 승우는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앨리스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제이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앨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한국군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고 있어. 특히 그 김승우라는 녀석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던데? 맞아. 생각보다 순진한 남자였어. 앨리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내가 다쳤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해 주더라고. 한국 남자들은 다 저런 건가? 제이슨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승우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오만한 여군의 도발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이슨, 정말 괜찮을까? 앨리스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무리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고 해도. 앨리스의 말에 제이슨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앨리스, 지금 와서 망설이면 안 돼.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제이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들의 훈련을 실패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하지 않겠어? 승우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훈련을 실패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아빠라니 앨리스와 제이슨은 남매였던 건가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앨리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서 당한 그 일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셨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가 성공하면 아빠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거야. 제이슨이 앨리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승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당한 일이라니? 앨리스와 제이슨의 아버지가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런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알겠어, 제이슨. 앨리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김승우 때문에 흔들렸지만 이제 확실히 정리했어. 우리 목적을 잊지 않을게. 제이슨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놈들한테 우리 아빠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돌려줘야 해. 두 사람이 헤어질 준비를 하자 승우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발각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앨리스와 제이슨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 후에야 승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앨리스의 도발과 비열한 승리, 그리고 계속되는 조롱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일까? 승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앨리스와 제이슨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당했다는 그 일은 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를 대상으로 복수를 하려는 걸까? 숱한 의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된 계획적인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승우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앨리스와 제이슨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서 이 모든 음모의 전말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승우는 며칠 동안 제이슨을 은밀히 관찰했습니다. 앨리스와 제이슨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들은 후부터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제이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평소 훈련 시간 외에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기회는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제이슨이 혼자서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승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제이슨은 택시를 타고 시내 방향으로 향했어요. 승우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에 택시를 따라가 주세요. 뭔가 영화 같은데요? 택시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이슨의 택시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종합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승우는 의외였어요. 왜 제이슨이 병원에 가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 건가요? 승우는 제이슨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꽤 커서 들키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이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승우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했어요. 간병인 병동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은 복도 끝쪽의 특실 병동으로 향했어요. 승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제이슨이 특정 병실 앞에서 멈춰섰어요. 노크를 한 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우는 호기심이 극에 달했어요. 과연 그 병실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이슨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승우는 조심스럽게 그 병실에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승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병마로 인해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했던 이웃 아저씨, 영호였거든요. 영호 아저씨? 승우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버지라고요? 제이슨이 영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인가요? 승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앨리스와 제이슨은 영호 아저씨의 자녀였던 건가요? 그리고 영호 아저씨가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제이슨아,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영호가 약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김승우라는 놈은 제대로 당하고 있는 거지?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앨리스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놈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좋아. 영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그놈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줘야 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호 아저씨, 정말 아저씨였군요. 승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제이슨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하지만 영호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김승우, 드디어 나타났구나. 영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니? 아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승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지만 영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에게? 아니다. 너는 그냥 내 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야. 영호가 휠체어를 돌려 승우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나는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김영숙,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버리고 너의 아버지를 선택했지.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시는 건가요?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저씨를 떠났다고 해서 저와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영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복수? 그래, 맞다. 이것은 복수야. 나는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영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어요. 가구점도,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온갖 천대를 받으며 돈을 모아서 겨우 가정을 꾸렸는지. 영호가 휠체어를 치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편안하게 한국에 남아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이게 공평한 일이야?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호 아저씨가 이렇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저씨,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었잖아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택? 영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선택했지. 나보다 더 안정적인 남자를 말이야. 돈이 더 많고 미래가 보장된 남자를. 영호의 말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했어. 그래서 우리 앨리스와 제이슨을 시켜서 너희들에게 복수하는 거야. 영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말이야. 승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앨리스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이, 그래, 모든 게 계획된 거야. 영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앨리스는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너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욕을 주려고 말이지. 이 모든 것은 너의 어머니가 내게 줬던 고통이다. 영우가 승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복수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말이야. 영우의 선언에 승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과거의 원한에서 비롯된 거대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안 돼요. 승우가 간절하게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늦었어, 김승우.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끝까지 갈 거야. 제이슨이 승우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끌어냈어요. 나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승우는 저항했지만 제이슨의 힘이 더 셌습니다. 병실 밖으로 내쫓긴 승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이 단순한 훈련 참가자가 아니라 과거의 복수극에 휘말린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승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우 아저씨의 충격적인 고백과 복수 선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우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승우는 부대장에게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었거든요. 부대장은 승우의 평소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승우는 고향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작은 가구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거든요. 어머니. 승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렀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승우야, 웬일이니? 훈련은 어떻게 됐고?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의 승우를 보고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어요. 어머니, 저에게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승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우 아저씨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영우? 갑자기 영우는 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영우 아저씨를 만났어요. 승우의 말에 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만났다고? 어디서? 영우는 미국에 간 지 오래됐는데.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영우 아저씨가 어머니를 사랑했었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영우 아저씨를 떠나셨어요?
승우의 질문에 어머니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승우야, 정말 영호를 만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니? 승우는 영호의 분노에 찬 모습을 떠올렸어요. 영호 아저씨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계셨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라니.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승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으며 애원했어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나에게 정말 잘해줬지. 처음에는 나도 영호가 좋았어. 어머니의 고백에 승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단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영호의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셨거든.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영호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어. 가구점 일을 마치고도 새벽까지 다른 일을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런 영호를 보며 너무 안타까웠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단다. 무엇이 두려우셨어요? 승우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영호와 결혼하면 나도 평생 그 빚에 시달려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말을 잠시 멈추셨어요. 무엇보다 당신 아버지를 만났거든. 어머니의 고백에 승우는 놀랐어요. 당신 아버지는 영호와는 정반대였어.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지. 무엇보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호 아저씨를 떠나신 건가요? 승우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호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나는 더 안정적인 미래를 원했어. 그리고 당신을 낳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영호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승우의 질문에 어머니는 눈물을 더 흘리셨어요. 정말 절망했었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영호가 그러더라고. 영수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어. 어머니도 그때를 떠올리며 흐느끼셨어요. 그 후에 영호는 어떻게 되셨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 후에 미국으로 떠났어.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던 것 같아. 떠나기 전에 나에게 한 번 더 찾아왔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승우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복수하겠다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영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나를 용서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승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영호는 대체 어떻게 변한 걸까요? 어머니, 그런데 지금의 영호 아저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영호가 그렇게 변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머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우 아저씨에게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 저에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복수? 어떤 복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승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앨리스의 도발과 비열한 승리, 그리고 계속되는 굴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있던 중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선택 때문에 영우가 그렇게 변하고 우리 승우까지 고생하게 되다니. 어머니가 자책하며 울부짖으셨어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승우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자책하셨어요. 승우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영우와 앨리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어요. 승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우 아저씨와 앨리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승우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승우를 바라보셨어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승우가 깨달은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이 끔찍한 복수극을 끝내야 해요. 영우 아저씨와 앨리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승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 대신 연민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승우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복수의 고리를 끊고 모든 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승우는 곧바로 앨리스를 찾아갔어요. 앨리스는 미군 부대 휴게실에서 다른 미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승우가 나타나자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우리 바보 같은 한국 특전사님이 또 나타나셨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굴욕을 당하러 오신 건가요? 주변의 미군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승우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나 굴욕감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서려 있었어요. 앨리스 중위, 저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결하시겠습니까? 승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앨리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 대결이라고요? 앨리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나 보네요. 이미 제가 이겼는데 또 당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승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대결은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승우가 앨리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싸우자는 겁니다. 앨리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영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승우의 고백에 앨리스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과거도 모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런 복수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합니다. 앨리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승우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영우 아저씨는 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닥쳐요. 앨리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앨리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승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우 아저씨가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모두 압니다. 승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앨리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앨리스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왜 당신 어머니는 우리 아빠를 버렸어요? 우리 아빠는 그 여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앨리스의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셨어요. 앨리스? 승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앨리스를 바라봤어요. 사랑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앨리스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우 아저씨가 행복해지실까요? 승우의 질문에 앨리스가 말문이 막혔어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아저씨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에요. 승우의 말에 앨리스가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어요. 주변의 미군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김소령을 비롯한 한국 특전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승우와 앨리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하겠습니다.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앨리스의 눈빛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앨리스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이해시킨다고요? 승우는 링 위로 올라가며 손짓했어요. 올라오세요. 모든 것을 끝내죠. 앨리스도 마지못해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승우의 진심 어린 말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이번에는 비겁한 수를 쓰지 않겠어요. 앨리스가 중얼거렸어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승우는 앨리스를 공격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승우의 정권이 앨리스의 가드를 뚫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을? 앨리스가 비틀거리며 반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서 제대로 된 공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앨리스의 킥을 막으며 계속 말했어요. 영우 아저씨는 당신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승우가 앨리스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이용하고 계세요. 앨리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앨리스가 울부짖으며 승우를 밀어냈어요. 우리 아빠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모든 게 당신 어머니 잘못이라고요. 하지만 승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당신이 고통받아야 하나요? 승우가 앨리스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영우 아저씨의 복수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딸이에요. 승우의 말에 앨리스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 복수를 멈추세요. 승우가 앨리스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승우의 진심이 앨리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앨리스가 흐느끼며 말을 못했어요. 평생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앨리스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용서하세요. 승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영우 아저씨도 제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승우의 말에 앨리스가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앨리스가 승우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링 위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장면에 모든 이가 숙연해졌어요. 한국과 미국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승우는 앨리스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훈련장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이죠. 앨리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훈련장에 모인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우는 앨리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러 가죠. 다음 날 승우는 앨리스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영호 아저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영호는 예상했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결국 왔구나. 아빠. 앨리스가 영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복수 같은 건 하지 말아요. 앨리스의 눈물에 영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앨리스야, 너는 이해하지 못해. 영호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앨리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는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앨리스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과거에 갇혀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계세요. 승우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호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승우의 예상치 못한 말에 영호가 깜짝 놀랐어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굴욕을 줬는데? 네, 원망하지 않아요. 승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제 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승우의 따뜻한 말에 영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승우가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소중한 딸까지 고통받게 만들잖아요. 영호가 앨리스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간 걸까?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 딸까지 괴롭게 만들었구나. 아빠. 앨리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영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딸을 안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승우를 바라봤어요. 김승우, 정말 미안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내가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영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승우가 영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되잖아요. 승우의 너그러운 마음에 영호는 더욱 죄송해했어요. 내 어머니에게도 사과하고 싶다. 영호가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지난날의 잘못을 빌고 싶어.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저씨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며칠 후 정말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승우의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온 것이에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영호와 영숙 씨는 서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영호야,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많이 아팠다면서? 괜찮니?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영호는 울컥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좋은 이웃으로 지내자. 예전처럼 말이야.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는 승우와 앨리스도 눈물을 흘렸어요. 앨리스는 병원에서의 화해 이후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승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승우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앨리스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승우 씨, 정말 감사해요. 앨리스가 승우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승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앨리스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승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앨리스가 갑자기 멈춰서며 승우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앨리스의 진솔한 고백에 승우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앨리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용기 있으면서도 자비로워요. 내가 찾던 내 아이의 아빠는 바로 당신이에요. 앨리스의 고백에 승우는 깜짝 놀랐어요. 앨리스? 승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만 앨리스는 진심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아이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앨리스의 솔직한 마음에 승우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간이 흘러 승우는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를 마친 승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승우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와 준혁이 승우를 배웅했어요. 나중에 가구 살 일 있으면 꼭 형님 가게로 갈게요. 동료들의 따뜻한 배웅에 승우는 감동했어요. 저녁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앨리스가 승우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승우 씨,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앨리스와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승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앨리스도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아쉬움이 흘렀어요. 승우 씨, 약속해 주세요. 앨리스가 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는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줘요. 앨리스의 진심 어린 약속에 승우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기다릴게요. 승우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앨리스가 돌아올 때까지 더 멋진 남자가 되어 있을게요. 두 사람의 약속이 공항에서 이루어졌어요.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승우는 어머니와 함께 가구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직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영우 아저씨도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가끔 가게에 놀러 오곤 했어요. 과거의 원한은 완전히 사라지고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우는 앨리스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내온 근황 소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우리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어요. 승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 낳을 남자를 고르겠다던 앨리스의 오만했던 도발이
결국 한 남자의 진심과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국경도, 과거의 상처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복수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승우와 앨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오와 원한의 고리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기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큰 적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릴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통해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을 얻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순수한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